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2월 17일 기사 네번째 기사 1428년 명선덕 3년 태조의 휘압을 모사하여 사사를 성취하려고 한 이 원생 등에게 더욱 중앙벌을 내리기를 허하다. 좌사관 김효중 등이 상수하기를 신하의 죄로서 임금을 속이고 불경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신하로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진실로 용서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원생이 남의 노비를 빼앗고자 송유경 등을 시켜 태조의 휘압을 모사하게 하여 거짓으로 사패라 하여 관청과 민간을 공갈 위협하면서 자기의 사사를 성취시키고자 하였으니 그 임금을 속이고 불경함이 어느 누구가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김세민은 이 원생의 매수로서 사연을 가치하여 장으로 고하였으니 그의 모의에 참여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전하께서는 특별히 관전에 쫓으시어 다만 관직만 삭달하고 밖으로 내쫓았으나 얼마 아니되어 용서하시고 또 직첩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본원에서 서로 갖추어 아뢰어 직첩을 돌려주지 마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이미 분해하였었는데 지금 또 특별히 대호군을 제수하시니 이같이 하신다면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무엇으로 징계되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작은 악인에게 미쳐서는 안되며 덕이 오직 그 현인이라고 하였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장명을 회수하여 그의 악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6월 17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상의원의 종들을 사적으로 받은 상이나 관노비로 정하지 못하게 하다. 상의원의 종들이 서장으로 고하기를 본원은 본디 내탕을 관장하던 아문인데 종들이 각전의 공력에 역사하게 되고 또 의가가 행차할 때면 상시 짐을 가지고 가게 되니 원컨대 내자시 내섬시 인수부의 예에 따라서 사적으로 받은 상과 관노비로는 정하여 주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2월 17일 기사 여섯번째 기사 종정성과 좌의문대당의 아들 육랑의 화매에 대한 청을 받아들이다. 종정성이 사신으로 보낸 종대량이 아뢰기를 본도는 땅이 모두 바위이어서 일찍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오직 칡뿌리와 도토리로 식물을 삼으니 생계가 몹시 곤란하여 물고기와 소금으로 곡식을 사고자 하여 네이포에 와서 정박했으나 화매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화매하게 하여 연명하게 하소서 하며 좌의문대랑의 아들 육랑차랑이 아뢰기를 우리들이 대마다와 일기주, 상송, 하송 등지의 적인의 소식을 정탐해서 마음을 다하여 금지 방어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또 이러곳에서 사신으로 보낸 무역선들이 바람을 만나 침몰되어 거의 굶주리게 되었으므로 불쌍히 여겨 살려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마땅히 종정성에게 쌀콩 각 100석과 소주 30병을 내리고 좌의문대량에게 쌀콩 합계 50석과 소주 20병을 내릴 것이며 그 물고기와 소금의 무역은 의정부의 수판에 의가에 행할 것이며 만약 자원하여 화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변 각 고을의 국고에 있는 묵은 쌀과 콩으로 무역하여 물고기와 소금을 자원하는 인민들에게 화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2월 17일 기사 일곱번째 기사 이 안정의 불효는 죄목이 가벼우니 정상을 참작하여 중의 위에 소속시키게 하다. 산부에서 계하기를 판부사 이화영의 아내 동시와 맏아들 이효량 등이 말하기를 아버지 생전에 이 안정이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술년의 삼공신 자손의 단자와 계면년의 태조 원정공신 자손의 잔자에도 모두 안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그의 아버지가 병을 얻어 안정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이 물러가서 앉았으며 삼촌 쑥 이화미가 죽었을 때에도 또 안정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또한 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육서의 불효라 일컬었던 것입니다. 안정의 공사에 비록 말하기를 의무 동시감 없이 질투하는 성격이므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나로 하여금 지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였으니 동시가 제멋대로 한 정적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대개 의자를 미워하는 것은 부녀들의 상사요 어머니가 사랑하면 자식이 품에 안기는 것은 사람의 상정입니다. 안정은 버린 아내의 아들로서 사랑이 점점 멀어져 가니 아버지에게 견책을 당하는 것은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인데 하물며 화영은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으므로 다만 사랑만을 따르게 되니 그 유서의 불효라고 일컬은 것은 어찌 화영의 뜻이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두 차례의 공신 자손의 단자에 안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안정이 만약 자식의 도리를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으러 어김이 없었다면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어찌 준퇴를 못하게 할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뜻이 맞지 않은 것을 비록 의무의 탓이라고 하지만 또한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안정의 어머니 고씨의 혼서의 조부 고지란의 명자는 다른 글에 쓰인 것과는 전혀 다르니 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영이 버려 이별한 고씨의 명문에 이미 아내라고 일컬었으니 안정이 그 아버지에게 뜻이 맞지 않은 까닭으로 아울러 그 어머니까지 논하의 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했다. 명하여 정부에 내려 이를 육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니 조와 이정, 황희 등은 말하기를 안정의 불효는 죄목이 모두 가볍고 또 그 유서가 의모의 집에서 나왔으므로 정상이 의심스러우니 마땅히 충의 위에 소속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고 회전원 등은 말하기를 안정은 비록 첩의 아들은 아니더라도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한 문계의 세계가 있는데 아버지의 엄덕을 받아 배설하게 되면 강상에 해로울까 염려되니 밝혀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서 입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라 안정은 뒤에 효정으로 이름을 갈았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2월 17일 기사 8번째 기사 김대평이 김흥복의 장사를 돕기 위해 휴가를 청한 것을 받아들이다. 병조에서 충무 전령대장 김대평 등이 장고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일찍이 본령 대호군을 지낸 김흥복을 장차 경기 장단현에 장사하려 함으로 함께 역사를 도와주고자 하오니 청컨대 전례에 따라 3일 동안 휴가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2월 18일 병호 첫번째 기사 경연에서 과거제의 부정에 대한 부분을 강하다. 당시의 과거법의 폐단에 대해 묻다. 경년에 나아가 강하다가 당나라 문종, 목종, 장경, 원년의 전휘 등을 내쫓는 날에 이르러 말하기를 과거는 권세에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부당하게 취한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사이 김점이 그의 아들 때문에 탄핵을 받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참창관 허승이 대답하기를 그의 아들 김의손이 남에게 그를 차작하여서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므로 탄핵을 받았는데 그 뒤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건국 초기에는 과거의 법이 엄격했으므로 폐단이 없었는데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다. 전조의 말기에 이런 일이 대단히 많았다. 내가 듣건대 옛날에 대언 등이 생언원의 시곤을 열어보니 이 안경, 신숙화 등의 이름이 없으므로 지신사 박승명이 말하기를 어찌 동료의 아들인 안경과 숙화의 이름이 없느냐고 하니 사관이 곧 말을 달려 두 사람의 시곤을 가져와서 이를 고쳤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허승이 아뢰기를 안경은 애당초에 이미 합격하였으며 숙화의 일은 그러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경은 그때 비록 배우지 못했으나 뒤에 행정의 일은 조금 하였지만은 숙화는 심히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 취사가 대단히 공정하지 못했다 하였다. 검토관 셀순이 아뢰기를 숙화가 생원에 합격한 뒤에 나 암사 중에게 나아가 배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과거의 법은 패단이 없는가 하니 허승과 설순이 대답하기를 지금은 패단이 없습니다. 복미역서하기 때문에 거의 공정합니다 하였다. 또 강하다가 숙주지사 자사 이직신이 장죄에 좌제되어 죽게 되었는데 환관이 그의 뇌물을 받고 그를 위하여 용서해 주기를 청하니 어사중승 우승유가 굳이 베어 죽이기를 청했다는 등의 말에 이르러 말하기를 옛날의 제왕이 어찌 환관들의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깊이 믿었을까? 환관은 후사가 없으므로 원대한 계책은 없고 다만 군상의 위험만을 빌렸을 따름인 것이다 하니 설순이 아뢰기를 한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환관이 황제를 패하기까지 한 자가 있었으니 어찌 그들이 원대한 계책이 없었겠습니까? 대학 연희에 환자를 논평하여 말하기를 엄량의 악기가 쌓여 겉과 속이 같지 않으니 국사를 언언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 매우 옳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환관은 다만 소재와 사령만을 맡을 뿐이니 어찌 함께 정치를 의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복미역서는 복미라는 것은 과거 답안지의 응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봉하는 것이며 역서는 응시자의 필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시험 답안지를 응시자들끼리 서로 받고 베껴 쓰게 하던 일이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6월 1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정정승이 임무를 돌려보낼 것을 청하니 자원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종정승이 임무를 돌려보내줄 것을 청하므로 병조로 하여금 충주 고을에 옮겨두었던 원근을 돌려보내려 한즉 이미 벌써 관직을 받고 지휘하고 있으니 모두 돌려보내지 말 것이며 또 남아있기를 자원하는 사람과 유고한 사람은 또한 돌려보내지 말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8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동량북에 거주하는 알타리 집이 도호흔 등이 토사물을 바치니 회사하다. 사인과 올량압의 천호 고니 등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며 면포 27비를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9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9일 심리 두 번째 기사 김효정과 황보인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양릉대군 이재의 주회를 청하다. 가는에 쫓기를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함은 임금이 지극한 덕이요 임금에게 어려운 일을 조르는 것은 신하의 직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나무는 먹주를 따르면 다르게 되고 임금은 간언을 따르면 성인이 된다고 하였으니 임금으로서 간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신하로서 어려운 일을 하도록 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등이 감히 천위를 무릅쓰고 천총을 번거롭게 하는 까닭입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성녀를 열으시어 꼴꾼과 나무꾼의 말도 받아들여 총명을 넓히시어 이로 말미암아 신등이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소견을 다 바쳐 일의 대수를 물론하고 말할 일이 있으면 문득 진술하고 숨김이 없었는데 하물며 사정이 반드시 진술하여야만 될 일에 있었으이겠습니까? 대개 예고하여 정쟁하는 것은 고금의 아름다운 법이므로 진실로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양녕대군 이재의 성상의 을 속이고 불경한 죄를 여러 차례나 소를 연명하여 올렸고 또 조계 때에도 여러 번이나 면대하여 가나했으나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물러와서 이를 생각해보며 어리석은 신하의 천견으로 또 마땅히 굳이 청해야 될 일이므로 끝내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예그라여 날마다 어리석은 포부를 진술하여 윤호가 내리기를 바라왔는데 그일에 전하께서는 다만 윤호를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대언으로 하여금 다시 들어와 개하지 못하도록 하시어 신등의 청이 상달되지 못하니 실로 분함과 민망함이 더할 뿐입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옛날에 공은 자문으로 간하고 고는 시로서 간하였는데
또 감간의 북과 비방의 나무를 설치하였으니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백성의 사정을 위해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골하여 정쟁하는 법이 한번 폐지된다면 신등만의 유감이 아니오라 뒷날의 패단이 진시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대순이 이 언을 살피기를 좋아하는 것을 본받으시고 성탕이 간언을 조차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생각하시와 전에 올린 소청을 굽어주시어 여러 신하들의 기대에 보답하소서. 만약 신등의 말을 거르게 여기신다면 교명을 명시하시어 내쫓아 물리치는 것이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9일 신미 세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이설이 신유정 등이 전조를 불법하게 거둔 것을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효령대군 이보이설이 신유정, 장예생 및 노예 등이 전조를 불법하게 거둔 죄를 갖추어 아래니 명하여 유정의 직첩을 회수하고 예생은 장 60대를 치고 그 종은 태 40대를 치게 하였다. 유정은 공신의 아들이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9일 신미 네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다시 양녕대군의 치죄를 청하니 다시는 개하지 말라고 하다. 조사관 김효정 집이 황보인 등이 개하기를 신등이 양녕의 일로서 한 달이 지나도록 정쟁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사오며 다만 윤호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대은사를 시켜 다시 들어와서 개하지 못하도록 하시니 신등은 실로 분함과 민망함이 더할 뿐입니다. 어제 저녁에 소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말씀하시기를 내일 조계 때에 면대하여 진술하라고 하였사온데 지금 조계가 없으므로 신등이 감히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디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어제 올린 소의 뜻이 좋은 까닭으로 지금 다시 이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또 지루하게 청한다면 내가 다시 개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효정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물러가서 이를 생각해보니 양녕의 죄는 진실로 청하지 않을 수 없사와 모름지기 윤호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대답할 말이 없으니 후에 다시 개하지 말라 하였다. 효정 등이 대궐들에 서 있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물러갔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19일 신미 다섯번째 기사 서울에 왔다가 돌아가는 군사들에게 15일 동안의 휴식을 주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이후로는 군사들이 서울에 왔다가 돌아간 사람은 15일 동안 휴식시켜 입번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20일 임신 첫번째 기사 작게나마 양녕대군을 처벌하여 대관들의 청을 막으라는 고약해의 의견을 거부하다. 정사를 보았다. 장령 진중성과 헌납 최효손 등이 다시 이제의 죄를 청하니 윤호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들의 청이 거의 석 달이 되었는데 내가 만약 이를 들어주고 같으면 어찌 오랫동안 청하도록 기다렸겠는가 하였다. 병조참이 고약해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약 대간의 청을 다 따르지 않으신다면 잠깐 작은 일을 행하시어 청을 막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교묘하게 꿈에서 겉으로 간언을 따르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20일 임신 두번째 기사 대은이 개사한 것에 대해 박연이 세상일에 통달한 학자라고 말하다. 임금이 대은이 개사한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박연은 세상일에 통하지 아니한 학자가 아니라 세상일에 통달한 학자라 할 수 있다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10년 2월 20일 임신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20일 임신 네번째 기사 내선을 양녕대군 이재에게 내리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6월 21일 개휴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21일 개휴 두번째 기사 알타리 지휘 2호 심파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사민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의복과 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21일 개휴 세번째 기사 우상한 유명문과 집이 황보인이 다시 이제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과거를 제술로만 치르는 것에 대한 보강책을 대신들에게 묻다.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이 말하는 사람들은 근래의 과거는 제술만 전용하므로 성균관의 학생이 경선은 읽지 않고 다만 초하여 모으는 것만 익히게 되므로 전혀 인재를 기르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하건대 선비를 뽑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양촌만한 이가 없는데도 그가 상서하기를 마땅히 제술로서 시험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강경은 조종의 성현이므로 경솔이 고칠 수가 없다. 다만 근래의 연사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제술로서 시험했으니 어떻게 하면 옳겠는가 하니 조하대의은 김자가 아뢰기를 신의 예사로는 양촌의 상서에 의하여 평상시에 제에 거치할 때는 구제로 나누어 고강하여 승진시키고 시취할 때에 제수를 사용하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강하다가 당나라 무종 원년 6월에 여러 신하들이 정부를 말하였으나 대궐 안에 머물러 두었다는 말에 이르러 말하기를 무릇 상스를 임금이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만약 공사와 선악의 분번에 있어서 거취를 밝힌다면 옳겠지만 진실로 밝히지 못하면 정론을 한 사람은 다시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여 패단이 반드시 다단할 것이다 하니 김자가 아뢰기를 상수한 사람에게 이미 죄를 주지 않았다면 그 일을 명백히 아래 사람에게 보여야만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양촌은 건건이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정조사 문기가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야언춘에 사는 활아간 올적합의 천호 기종계 등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다. 알타리의 천호 가하자 올적합 계상계 등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김효정과 항보인 등이 이 죄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황해도와 평안도의 기민진제 경찰관에게 진제를 당부하다. 황해도 기민진제 경찰관인 형조 정랑 김소남과 평안도 경찰관인 종부 판관 최호생 등이 사주한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친히 촌락과 산골짜기에 깊고 먼 곳을 다니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거든 쌀, 콩, 소금, 간장을 주어 소금장을 주어 구제하여 살리고 또 수령으로서 굶어 죽은 사람과 부종이 난 사람을 숨긴 자가 혹시라도 나타나거든 형률에 의하여 단죄하되 3품 이상의 수령은 아래고 4품 이하의 수령은 바로 결단하여 취재하고 만약 감사가 원행하여 진제의 일이 급박하거든 그대들이 창고를 열어 진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대원으로 있을 때 직무를 방기한 죄로 김맹성, 김종서 등을 가두게 하다. 형조 참방 김맹성, 전동윤, 김종서, 전 장량, 양질, 윤수미 등 도관 정랑, 김연지 등을 의금부에 가두도록 명하였으니 이들은 일찍이 대원이 되었을 때 왕거의 아내의 조긴들이 나누어 쓴 미국을 추징하지 않고 이리저리 꾸며대어 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제의 죄를 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종묘서의 시신으로 하여금 상시로 묘정에서 조회를 모시도록 하게 하다. 이조에서 종묘서의 정장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서 묘정의 시신이 고의로 조회에 참여하지 않으니 이후로는 본서의 녹관으로서 견무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시로 묘정에 모시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5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도목 임명시 도숙한 차례대로 거간하게 하도록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우선은 오로지 혈기를 위주로 하는 까닭에 그 용력은 노장에 따라 다름이 있습니다. 삼군의 갑사 등이 부사정에게 사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동안 시위하게 되니 비록 작년 때에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라도 노쇠하면 시제에 합격하지 못하여 거간하지 못하고 헛되이 여러 해 동안 공을 벌이게 되니 진실로 민망합니다. 대개 도목은 의뢰 도숙이 가장 많은 사람을 쓰게 되니 청근데 지금부터는 장차 사품으로 거간한 사람을 임명하려면 비록 시제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각기 도숙한 차례대로 거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6월 25일 정축 5번째 기사 병조에서 파저강의 올량합의 거처를 정탐하여 아뢰다. 병조에서 평안도 도절제사의 첩정에 의하여 개하기를 파저강의 올량합의 거처를 친히 정탐한 진무가 와서 말하기를 이만주의 말이 삼촌색인 도독은 이미 죽고 나의 노비 10명이 일찍이 강계로 도망에 들어갔는데 그일에 나의 종류 중에 동북면에 살면서 서울 안에 왕래하는 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 도망한 노비는 이미 예빈시의 사환으로 소속되었다고 한다 하면서 만주가 하는 말의 뜻이 잘못 분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인호는 76호이고 가사와 산업은 부실하고 우리들을 대접할 때는 군사 200여 명이 둘러섰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6월 26일 무인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6일 무인 두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다시 이제의 죄를 청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6일 무인 세번째 기사 장령의 말을 김종수에게 누설한 죄로 황해도 경찰관 김소남을 잡아오게 하다. 의금부에 전지하여 황해도의 경찰관 김소남을 잡아오게 하였으니 장령 양질의 말을 김종수에게 누설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6일 무인 네번째 기사 일본의 정대랑 병위 가차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종우 경량 무추와 대마주의 종은 칠성국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7일 기묘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7일 기묘 두번째 기사 대간이 이제의 죄를 정쟁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7일 기묘 세번째 기사 정륜 이규생이 배경을 잡아 올리다. 화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8일 경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8일 경진 두번째 기사 전 첨지돈영부사 조후의 아내에게 부의로 곡식을 내려주다. 쌀콩 합계 20석을 부의로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6월 28일 경진 세번째 기사 함길도에 거주하는 알타리 천호 동우, 얼주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사민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6월 29일 신사 첫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양질과 김연지를 고문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다. 양질이 먼저 발언하여 사정을 하소연한 것을 고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차례 고문하였으나 말하지 않으니 또 한 차례 고문하라 하였다. 또 장무 김연지를 고문하기를 청하니 한 차례 고문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2월 29일 신사 두번째 기사 대간이 이제의 죄를 정쟁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3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3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양질에게 국문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여 원망을 임금에게 돌린 최사강을 파면하다. 처음에 양질이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실토하지 아니하고 한거하니 최사강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국문할 것이 아닌데 어찌 자복하지 않는가 하였다. 안순과 신상이 계하기를 사강이 양질을 시켜 성상께 원망을 돌렸으니 청하건대 파면하소서 하니 명하여 사강의 제조의 직임을 파면하여 사제로 돌아가게 하고 판부사 최윤덕을 이에 대신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30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제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30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부민으로서 수령을 능욕한 제불과 최육을 무고한 오마대를 지죄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황해도 봉산군에 거주하는 봉궁의 종 제불이 군수 김길덕에게 고하여 공력을 면제하여 주기를 고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여 분이 나서 언사가 매우 거만하였으므로 길덕이 아전을 시켜 이를 내쫓아갔더니 제불이 말하기를 봉궁의 종은 재산과 같이 높은데 너가 감히 나를 질 수 있는가 하며 호인 오마대를 불러서 집살이 최육을 끌어내어 그의 옷을 벗기고 욕보이며 크게 소리치기를 군관이 어느 곳에서 나왔기에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품속에서 내 숫소 패자를 꺼내어 땅바닥에 던져 진흙을 바르고는 도리어 체육이 빼앗아 밟아 못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불은 부민으로서 수령을 능욕하였으니 장 60대에 도 1년에 처하소서. 오마대는 대궐에서 내린 인신문자와 봉궁의 인신패를 체육이 밟아 못쓰게 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장 100대에 유 3천리 처하고 3년 동안 역을 더하게 하소서 하였다. 일찍이 내린 교지에 종으로서 도형과 유형을 범한 자는 다만 장 100대에 처하고 그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수속하도록 하였으므로 명하여 오마대는 장 100대를 제불에게는 80대를 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30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왕거 족친의 사건의 내막을 밝히고 김종서, 양질 등을 취재하도록 청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김맹성, 김종서, 양질, 윤수미, 김연지 등의 말이 왕거의 족친인 쓴 미곡을 징수하지 말라고 개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망제의 아내 허씨가 손외인으로서 왕씨의 노비와 가제와 전장을 온전히 얻었으니 이미 만족해야 할 것인데 또 왕씨의 족인이 제주의 상장과 원당을 조성하는 데 쓴 곡식까지 아울러 징수하고자 하니 정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 그 사용을 의 곡식을 모두 징수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실로 양질이 맨 먼저 주창하였기 때문에 의논이 합해져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그릇됨을 알고 결주한 것이 양질은 수범인이 장 100대를 치고 맹성 종서, 수미, 연질은 종범인이 장 90대를 치고 모두 직첩을 회수하고 몸은 수군에 충원하여 영구히 사용하지 마시고 김소남은 사촌 처형인 양질의 말을 듣고 종수에게 전하였으니 장 70대를 치소서 하니 명하여 소남은 계한대로 시행하게 하고 양질은 속장 100에 외방에 부처시키고 종수와 수미는 속장 80에 처하게 하고 직첩은 회수하지 말도록 하고 맹성과 연질은 모두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관직만 파면하게 하니 이에 양질을 회인현에 귀양 보내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2월 30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죽성군 안맹담의 선세 3대를 추정하게 하다. 2주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구주 순무사 평상가가 대반야경을 구하기를 청하나 다만 사신에게 정보를 주어 보내다. 일본국의 구주 순무사 평상가가 예조에 서신을 보내기를 대국의 지치는 비할 데가 없사와 구구한 백성님들이 각기 그들의 처소를 얻게 되고 성덕의 전례가 있사와 매우 먼 나라에도 모두 화호를 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봉읍 안에 옛절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부터 대반야경을 구하려고 하니 만약 후인이시여 중들에게 제공하여 조석으로 풍송하게 한다면 치세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나여 대도, 감초, 호초, 정동, 주환 등의 물건을 바칩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서신에 답하기를 대반야경은 기국의 여러 진에서 구해가서 거의 없어졌으므로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바이다. 잠정적으로 정포 127피로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이는 바이다 하였다. 자, 이 문대랑이 와서 토사물을 바침으로 정포 100피를 회사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예조의 북경가는 사신의 견문 사목을 춘추관과 승문원으로 나누어 보내라고 전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중국에서 사신이 나올 것을 준비하세 처녀의 치장을 미리 염색하여 기다리게 하라고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중국에서 황친을 대우하는 일을 헤아려 본다면 반드시 처녀들을 들어 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더 뽑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흑비와 더위로 인하여 처녀들이 치장할 포백을 염색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사신이 붕괴하여 성내고 있다. 자신이 이제 반드시 나올 것이니 새 처녀의 치장을 미리 염색하여 기다리도록 하라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다만 이것뿐이 아닙니다. 채봉을 맺는데 수용되는 것도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갑사가 번드는 동안 본가의 구휼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갑사의 수요가 3,000명인데 3번으로 나누면 하번하는 사람은 2년 만에 입번하게 되니 그 천전함이 너무 늦지 않은가? 또 물러가서 휴식하는 2년 동안 본가를 완전히 구휼한다면 수령은 누구에게나 노역을 시키겠는가? 만약 완전히 구휼하지 않는다면 갑사들은 반드시 근심하고 원망할 것이다. 하니 대언 정년이 대답하기를 하번할 때는 비록 자벽을 감면하지 않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지편전 은교 김돈에게 새로 인쇄한 성리대전서를 읽어보라고 명하다.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임금이 지편전 은교 김돈에게 이르기를 성리대전서가 지금 인쇄되었는지라 내가 이를 시독해보니 의리가 정미하여 궁구하기에 쉽지 않으나 그대는 정상한 사람이니 마음을 써서 한번 읽어보라 하니 김돈이 아뢰기를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쉽사리 궁구해볼 수 없지만은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스승을 얻고자 하나 진실을 얻기가 어렵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황부인이 이조 참판 최사강이 범한 죄를 분명히 하여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다. 집이 황부인 등이 상소하기를 상주급을 주는 것은 국가의 큰 고난이니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주급을 주는 것이 밝지 않으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권장됨이 없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징계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조 참판 최사강을 그의 집에 머물러 있도록 명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반드시 죄악이 있을 것이라 여겨 사강을 행문하려고 하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시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민망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강의 범한 바를 명백히 하시고 그 죄를 바루어 신화된 사람들로 하여금 권장하고 징계함을 알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2010년 3월 2일 갑신 5번째 기사. 김효정이 상소하여 최사강의 죄명을 명백히 보이고 밝게 바르기를 상소하다. 지금 이조 참판 최사강이 출근하지 않은 까닭을 탄핵하니 대답하기를 교지가 있으시기를 집에 물러가 있으면서 출입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고 합니다. 신 등은 직책이 임금의 이목인데 사강의 범한 바를 알지 못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삼가 바라고 근데 전하께서 죄명을 명백히 보이시고 밝게 바로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39분 세종 10년 3월 1일 갑신 6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다시 이제의 죄를 청하다.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39분 세종 10년 3월 1일 갑신 7번째 기사. 각 관사의 이전들이 신갑사 설치에 취재해 주기를 청하다. 각 관사의 이전 등이 말씀을 올리기를 지금 신갑사를 설치하니 신등들도 또한 취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39분 세종 10년 3월 2일 갑신 8번째 기사. 참찬 하경복의 기첩 옥한과 그 자녀들의 천역을 면제해 주라고 명하다. 세종 7월 39분 세종 10년 3월 3일 을류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39분 세종 10년 3월 3일 을류 두번째 기사. 진응사 한승순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 7월 39분 세종 10년 3월 3일 을류 세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이제의 죄를 정쟁하다.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39분 세종 10년 3월 4일 병술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39분 세종 10년 3월 4일 병술 두번째 기사. 황희 등이 양녕대군의 출류를 검하고 순성군 이계를 성 밖에 두어 양녕과 함께 거치하도록 청하다. 좌의정 황희, 호조판서 안순, 예조판서 신상, 병조판서 황상, 형조판서 노환, 공조참판 이천, 이조 참의, 유계문 등이 개하기를 대간이 양녕대군 이제의 죄를 정쟁하여 여러 달이 되었으나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시고 듣지 않으시니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미 제에게 매와 계를 부리지는 못하도록 검하였다고는 할지라도 그러나 현관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옳지 못하오니 원컨대 알리시어 이를 금지할 것이며 비록 매와 계를 부리는 것을 금지하였더라도 기타의 출류도 검하지 않은 것은 옳지 못하오니 원컨대 엄중히 검방을 더하여 출류하고 지빙하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 경계하게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신등에게 명하시기를 양녕의 실덕은 오로지 내가 자주 불러보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는 자주 불러뵈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다만 자주 불러보시지 마실 뿐만 아니라 원컨대 이제부터는 절대로 불러보시지 마시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경계하게 하소서. 이에 앞서 제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승정원에 알려서 이를 개하게 하고 만약 교지를 내릴 일이 있으면 또한 승정원으로 하여금 이를 개하게 하였는데 지금 제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직접 스스로 계달하게 되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제의 심부름꾼을 하는 사람의 말한 바와 교지를 내리는 일은 모두 승정원으로 하여금 출납하게 하소서. 또 이에 앞서 제의 집에 왕래하는 사람 모두 현관으로 하여금 이를 출입시키게 하였으므로 비록 대궐 안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그러하였는데 지금 모두 그렇지 않으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출입하는 사람을 모두 현관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소서. 또 연전에 대간의 청으로 인하여 제의 아들 순성군 이계를 성 밖으로 내보내어 거처하게 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성 안에 거처하도록 명하시고는 국가의 일을 알리시지 않으셨으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걔를 내보내어 아버지와 함께 거처하게 하고 장록을 빼앗지 마라. 영화를 누리게 한다면 걔가 아버지 섬김에 혼정신성을 폐하지 않게 되고 국가의 대의로서 또한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신등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편전해서 지신사 정흠지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수인이 아닌데 이미 매와 계를 부리는 것을 금했으니 어찌 그의 출류를 금할 필요가 있겠는가? 출입하고 왕래하는 사람 또한 어찌 낱낱이 현관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걔를 내보내어 거처하게 하여 혼정신성을 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들의 말이 마땅하지 못하다. 지금 조정에 벼슬을 하면서 어버이를 떠난 사람이 몇인지 알 수 없는데 어찌 유독 걔만 내보내어 거처하게 하여 혼정신성을 폐하지 말도록 하겠는가? 매와 걔를 부리는 것을 금하는 것은 내가 장차 현관에게 알릴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이제의 주의를 정쟁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표범을 잡아 바친 자에게 임의로 포상을 내린 최습에게 장을 치고 직첩을 거두게 하다. 이금부에 명하여 승정색 최습에게 장 80대를 치고 직첩을 회수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양주사람 최종생 등이 표범을 잡아서 올렸으므로 명하여 면포 7피를 주게 하였더니 최습이 제멋대로 사흘 권거를 시켜 표범 잡은 사람에게 5피를 주고 조력한 사람에게 2피를 주게 하였다. 임금이 다시 물으니 최습이 거짓으로 대답하기를 신이 전한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최사강이 양지를 추국할 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추궁하기를 청하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이 다르면 튀어나오는 말도 또한 도리에 어그러지는 법입니다. 참판 최사강이 이금부 제조가 되어 양지를 추국할 때 말하기를 이 신문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그의 마음에는 이 신문을 거르게 여겨 마지못하여 억지로 봉행하는 마음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행문하였는데 즉시 실정을 토하지 않으니 매우 정직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은 의금부에 속한 일인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고 한 말은 또한 까닭이 있는데도 또 자기 뜻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니 교묘한 수단으로 임금을 속임이 더욱 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유사에 맡겨 사유를 캠으로써 그 죄를 밝히 바루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최사강의 직첩을 거두고 과제를 청하였으나 관직만 파면시키다. 참판 최사강이 양지를 국문할 때 말하기를 이것은 제조의 마음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그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여 성상께 엉망을 돌렸으니 불충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지금 행문함을 당하였으는 교무여의 꿈에서 승복하지 않으니 더욱 정직하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추국해서 과제하여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관직만 파면시켰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북경에 가는 사신에게 주는 노자를 더할 것을 건의하다. 호조에서 사회권의 첩정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국의 사신이 북경에 갈 때에 본원의 관원이 윤본으로 따라가게 되매 다만 노자로 마포 30필과 인삼 5권을 요동으로 가져가도록 허용했는데 그 뒤에 각처의 인정으로 부족하오니 원컨대 두 사신이 한꺼번에 가면 노자는 그전대로 하고 한 사신이 혼자 가면 적당히 헤아려 더 주게 하되 한 사신이 혼자 가면 남경의 예에 따라 2품 이상에게는 40필을 주고 3품 이하에는 30필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6번째 기사 실롱한 이유로 해주, 문화 등의 철간의 공처를 감면하도록 명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7번째 기사 황해도 강도감사의 김산, 김성만, 나절월, 태독두 등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형제에서 계하기를 황해도 강도 김사의, 김산, 김성만, 나절월, 태독두 등이 밤에 전 역승 한경신의 집에 이르러 경신 등 남녀 5인을 결박하여 놓고 불을 밝혀 도둑질을 하고는 그 집에 불을 지려 한 사람이 타서 죽었으니 옥사 한 3인을 제외하고 나절월과 태독두 등을 율에 따라 차명에 처하되 때를 기다리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8번째 기사 갑사 신설의 이전뿐만 아니라 내시와 다방 등도 취재하도록 명하다. 병조판서 황상이 계하기를 지금 갑사를 신설하는데 이전도 또한 취재하고자 하나 그들이 거주하는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그들의 가산의 실부를 쉽사리 알 수 없으니 원컨대 취재한 뒤에 그들이 거주하는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그들의 가산의 실부를 상고하게 하여 불실한 자는 비록 합격하더라 소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이전으로 윗사를 삼고자 하는 것은 또한 아름다운 뜻이니 아울러 취재하게 하라 하였다. 황상이 아뢰기를 내 시와 다방에게도 또한 취재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또한 아울러 취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9번째 기사 우사간 유맹문이 이제의 죄를 굳이 청하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3월 5일 정해 10번째 기사 황보인이 최사강이 양질에게 한 말의 이유를 행문하기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질은 신문할 때 질이 잘 변명하면서 자복하지 않았으니 사광이 말하기를 이 신문을 너는 우리들의 신문하는 것으로 여기느냐고 하였다. 이는 죄인을 신문하는 사람으로서의 말이 아니므로 대신에 채무로 이르렀으니 좌천시키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황보인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말씀을 듣자건대 사강의 소인은 작은 과실이 아닙니다. 대저 행상은 비록 아랫사람이 아뢰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성상의 덕으로이라고 일컬어야 되겠지만은 행형하는 일은 비록 성상의 명령이라도 마땅히 법에 의한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강의 말은 실로 죄인을 신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으니 그 까닭을 행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6일 무자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6일 무자 두번째 기사 김효정이 최사강의 양지를 신문하면서 저지른 잘못에 죄를 과하기를 건의하다. 신하의 죄로서의 불충보다 큰 것이 없는데 참판 최사강이 명령을 받고 양지를 신문할 때 말하기를 지금 이 형무는 제조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양질에게 환심을 구하고 성상께 원망을 돌린 것이니 불충한 마음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헌사에서 내용을 갖추어 그의 죄를 신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그대로 두고 논지하지 않으시고 다만 관직만 파면하셨으니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주는 의리에 어찌 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유사로 하여금 그 사유를 국문하게 하여 율에 따라 죄를 과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3월 6일 무자 세번째 기사 경기감사가 보류와 미리 읽을 때 빈궁한 자를 진지하자고 건의하다. 경기감사가 계하기를 갑진년의 예에 따라 보류와 미리 읽을 때 빈궁한 영 빌어먹는 사람을 진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6일 무자 네번째 기사 종운칠에게
곡식을 내리고 대량 병위에게는 곡식과 성묘할 전물도 갖추어 주게 하다. 예저에서 계하기를 종 은칠이 보낸 사신이 말하기를 거느리고 있는 50여인의 공급도 오히려 어려운데 지금 구주군간 50여인이 우리를 의지하고 왔으니 양료를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였고, 선주 대량 병미가 말하기를 아버지 장고의 무덤이 충청되어 있으므로 돌아가는 길에 성묘하고자 합니다 하니, 보가 나라에 공이 있고 대량 병이도 또한 기해년 동정 때에 도마노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힘써 왕래하면서 물을 길어 군졸들의 기가를 면하게 하였으니, 청하건대 은칠에게 쌀 콩 함께 80석을 내리고 대량병이에게 쌀 10석을 내리고 성묘할 전물도 또한 갖춰줘 뒷사람을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39권 세종 10년 3월 7일 기축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39권 세종 10년 3월 7일 기축 두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이제의 죄를 청하다.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력 39권 세종 10년 3월 8일 경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39권 세종 10년 3월 8일 경인 두번째 기사. 강물을 종묘에 고할 때 쓸 향과 춘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력 39권 세종 10년 3월 8일 경인 세번째 기사. 판부사 정력의 아내에게 부의로 종이와 곡식을 내리다. 종이 70공과 쌀콩 합계 20석을 내렸다. 세종시력 39권 세종 10년 3월 8일 경인 네번째 기사. 이조에서 당제 등을 상과해 내관과 군관의 제도를 상정하여 아뢰다. 건국 초기에 옛날의 제도를 모방하여 비로소 내관을 두었으나 그 제도가 미진하였습니다. 태종 때에 이르러 훈현의 후손으로 잘 골라 뽑아 3세부의 5처의 수요를 갖추었으나 칭후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궁주는 왕녀의 호칭이 아닌데도 왕녀를 이끌어 궁녀라 하고, 옹주는 궁인의 호칭이 아닌데도 옹주라 일컬었으니 이것은 실로 전조의 옛것을 그대로 따라 개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군관이 없어 보고를 맡은 궁의의 직책이 통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대의 내관과 군관의 제도를 상고해보니 오직 당나라가 가장 상세히 갖추어졌습니다. 삼가 당제에 의하여 역대의 연역을 참고해서 상정하여 아랩니다. 내관은 빈, 귀인은 정일품으로 비의 보좌를 맡고 부례를 논하고, 소위 수기는 각각 1인으로 정이품으로 비례의 찬도를 맡고, 소용 수경은 각각 1인이 정삼품으로서 제사와 빈객의 일을 맡고, 소원 수고는 각각 1인이니 정사품으로 연침을 베풀고 사실을 다스려서 해마다 헌공하게 하고, 군관은 상궁인은 정오품으로 중궁의 인도를 맡고 사기와 전언을 통솔하고, 사기는 1인이니 정육품으로 국내의 문부를 출입을 맡고, 전언은 1인이니 정칠품으로 선정과 개품을 맡고, 상인의 의는 1인이니 정오품으로서 예의와 기거를 맡고, 사빈과 전찬을 통솔하고, 사빈은 1인이니 정육품으로 빈객, 조현, 연회, 상사를 맡고, 전찬은 1인이니 정칠품으로 빈객, 조현, 연식, 찬상, 도전을 맡고, 상복은 1인이니 정오품으로 복용, 채장의 수량의 공급을 맡고, 사의와 전식을 통솔하고, 사의는 1인이니 정육품으로 의복과 수식을 맡고, 전식은 1인이니 정칠품으로 고목과 건질을 맡고, 상식은 1인이니 정오품으로서 선수와 품제의 공급을 맡고, 사선과 전약을 통솔하고, 사선은 1인이니 정육품으로서 재팽과 전화를 맡고, 전약은 1인이니 정칠품으로 방약을 맡고, 상침은 1인이니 정오품으로 연현과 진어의 차슬을 맡고, 사슬과 전등을 통솔하고, 사슬은 1인이니 정육품으로 위장, 인석, 쇠소, 장슬을 맡고, 전등은 1인이니 정칠품으로 등촉을 맡고, 상공은 1인이니
정오품으로서 여군과 과정을 맡고 사제와 전체를 통솔하고 사제는 1인이니 정육품으로서 의복과 제복을 맡고 전체는 1인이니 정칠품으로 겸백과 사실을 맡고 궁정은 1인이니 정오품 전정은 1인이니 정칠품으로 궁정은 계령 규금 적벌의 일을 맡고 전정은 이를 보좌할 것입니다 하였다. 복은은 임금의 의복이나 거마 따위를 말한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8일 경인 5번째 기사 철원 강무장 근처의 길에는 사냥개를 모두 서울로 보내라고 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8일 경인 6번째 기사 흉년으로 인해 강무를 다만 5일만 행하리라는 것을 알리라고 전직하다. 이전에는 강무의 일수를 적어도 7, 8일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연사가 흉년이기 때문에 다만 5일만 행하고자 하니 이를 모두 상세히 알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9일 신묘 첫번째 기사 양주 등지에서 강무를 행하다. 왕세자와 백관들이 흥인문 밖에서 지송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0일 임진 첫번째 기사 중복포의 언덕에 머물러 숙박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0일 임진 두번째 기사 평안도에서 검은 여우를 잡아 바치다. 상림원에서 이를 기르라고 명하다. 아이고야, 검은 여우를 잡았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0일 임진 세번째 기사 판돈영부사 김구덕의 줄기 구덕은 본관이 안동이니 상락군의 김묘의 아들이다. 나이 19세의 진사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직으로 산원에 보직되었다. 여러 번 사헌 규정으로 천전되어 잡단과 형조 의량을 거쳐 나가서 단양 청풍 한주에 세 군의 군수가 되었다. 사헌 중승으로 전직되어 지사관으로 옮기고 또 해주, 광주, 청주의 세주의 목사와 연안부사와 판통내 문사가 되었다. 딸이 태종전으로 뽑혀 들어와 명빈이 되었으므로 동지 총재 한승부 윤으로 승진되고 광원도 관찰사가 되고 들어와서 참지 의정부사가 되었다. 또 한승부 윤으로서 들어와 춘추제를 할애하고 그 후에 천추제를 할애하고 조금 후에 지도령 부사가 되었다. 졸함에 조회를 3일 동안 패하고 조문하고 부의를 내리고 안정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화합함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 것을 아니라 하고 너그럽고 즐거워하여 고종명한 것을 정이라고 한다. 성품이 올량하여 사람들을 예로서 대접하고 평소에 사장을 좋아하여 시를 읊기를 패하지 않았다. 아들은 김오문이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1일 개사 첫번째 기사 월계 전에 언덕에 머물러 숙박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1일 개사 두번째 기사 정길현 등이 수성군 이계는 어가를 따를 수 없다고 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지평 정길현과 좌헌납 최효손 등이 계하기를 이것은 곧 예의의 행차이니 순성군 이계는 마땅히 어가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2일 가보 첫번째 기사 독포평에서 주정하니 왕세자가 와서 영접하다. 경기감사 김효순과 도사 조황 등에게 옷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3일 을미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3일 을미 두번째 기사 최부 등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이제의 장록을 삭탈하고 이계를 밖으로 내쫓기를 청하다. 최부와 우사관 유맹문이 연명으로 글을 올리기를 신등은 양녕대군 이제가 기망하고 불리한 죄를 글로 번갈아 올려 신청한 지가 거의 2달이 되었는데도 윤호를 받지 못했사온데 지금 강무의 행차에 또 순성군 이계를 호종하게 하시니 신등은 더욱 실망을 더할 뿐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제의 장록을 삭탈하고
건방을 거듭 엄하게 하고 개를 밖으로 내쫓아 신민의 기대를 위로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3일 을미 세번째 기사 진하사 조국관이 돌아와서 조천과 이야기 황태자를 책봉한 조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알리이다. 홍려씨 소경 조천과 병부 원외 이야기 황태자를 책봉한 조서를 가지고 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3일 을미 네번째 기사 형조판서 노환을 원접사로 삼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4일 병신 첫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4일 병신 두번째 기사 변차이가 사주하는 중에 아우 변상동의 방사를 청하니 그를 사알지로 공문하게 하다. 부안진 병마 첨절제사 변차희가 사주함으로 임금이 불러보니 차희가 개하기를 아우 변상동이 일찍이 감동과 간통하여 먼 지방에 부처되어 싸우니 방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니 차희를 의금부에 내리어 사할한 죄를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4일 병신 세번째 기사 선의사 원미생을 안주로 보내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4일 병신 네번째 기사 정초 6계문 박규 고약해 등에게 관직을 새로 제수하다. 정초를 이조판서로 참판으로 6계문을 형조 참판으로 박규를 이조 참의로 고약해를 호조 참의로 민의생을 병조 참의로 원조를 장령으로 이옹을 오헌납으로 삼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4일 병신 다섯번째 기사 최부 김효정 등이 이제의 죄를 청하다.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4일 병신 여섯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5일 정류 첫번째 기사 선의사 유산유를 평양으로 보내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5일 정류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변차이가 사할한 죄를 갖추어 청하니 원주로 기양만 보내다.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다만 원주로 기양만 보냈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6일 무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8일 경대와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3월 19일 신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9권 세종 10년 3월 19일 신축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에 대해 아래다. 예조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을 개하기를 기일 전에 유사가 장전을 모하로 서북 쪽에 남향하에 설치하고 홍문을 장전의 북쪽에 세우고 결제한다. 전하의 악처를 장전의 앞에 설치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자리를 전하의 악차 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설치한다. 용정의 요기를 장전의 한가운데 남향하에 설치하고 향정은 그 앞에 있게 한다. 사향 두 사람의 자리를 향정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전하의 지용인은 장전의 서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의 자리는 장전의 남쪽에 설치하되 동서가 상대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쓴다. 금고 의장 고악은 모하루 앞에 베풀고 영접 인도를 기다린다. 또 숭례문과 성안의 거리와 경복군 문에 결치하고 골정은 건정전 한가운데 설치하고 조서를 놓을 안은 골정의 남쪽에 설치하고 향안을 그 앞에 설치한다. 사향 두 사람의 자리를 향안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고 사신의 자리를 향안의 동북쪽에 설치한다. 조서의 계독안을 전패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전하의 지영이를 전정의 서계 밑에 동양하에 설치하고 소차는 그 뒤에 설치한다. 전하의 자리는 정계 밑에 노대 위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에 설치한다. 사신이 전에 오르고 난 뒤에 설치한다. 또 악차를 전의 서쪽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막차를
건전정 맞게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설치한다.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의 배휘는 전정의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쓰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기로와 승인의 배위는 중문 밖에 있게 한다. 봉조관의 자리는 계도관은 북쪽에 설치하고 선조관의 자리는 본조관의 남쪽에 설치하고 전조관의 두 사람의 자리는 선조관의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에 설치한다. 사례와 사찬의 자리는 전하의 배위 북쪽에 설치하되 동서가 서로 향하게 설치한다. 인내 두 사람의 자리는 사찬의 남쪽에 설치하되 동서가 서로 향하게 하고 인반 네 사람의 자리를 여러 관원의 배위에 북쪽에 설치하되 동서가 서로 향하게 한다. 의장의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진열하게 하고 악부는 여러 신하들의 배위 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그날의 전하가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의장을 갖추고 모하루에 나아가서 맞이한다. 사신이 장차에 이르면 전하는 면복을 갖추고 왕세자 이하는 조복을 입는다. 중후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반은 여러 신하들과 기로 승인을 인도하여 먼저 지영위에 나아가서 나누어 쓰게 하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위에 나아가게 한다. 조수가 이르면 전하는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몸을 굽혀 맞이한다. 자신이 조수를 받들어 용정 안에 두고 나와서 길을 떠나면 사양 두 사람이 양쪽에서 향정을 모시고 계속해서 향을 피운다. 금고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기로와 승인이 말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 여러 신하들이 말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 왕세자가 말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 전하가 연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 의장과 고악이 가고 그 다음에 향정이 가고 그 다음에 조수를 넣은 용정이 가고 그 다음에 사신이 용정 뒤에 간다. 조수를 맞아 경복궁에 이르면 중후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반은 여러 신하들과 기로들과 승인들을 인도하여 서문으로 들어와서 배위에 나아가고 의장과 고악이 들어와서 진열하기를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서 서계 밑의 지영위에 나아가면 사신은 조선을 넣은 용정을 가지고 중문으로 들어온다. 전하가 몸을 굽히면 여러 신하들은 모두 반을 돌려 몸을 굽히고 조서가 지나가면 몸을 바로 북향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면 사신이 그 앞으로 나아가서 남향하에 있어서 제서가 있다고 이끌는다. 사찬이 창하기를 국궁사배 흥평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몸을 굽히면 풍악이 시작되고 사배하고 일어나면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거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를 올라 향한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였으면 인내가 꿇어 앉기를 찬한다. 전하가 꿇어 앉으면 사찬이 창하기를 꿇어 앉으라고 하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모두 꿇어 앉는다. 사양 두 사람이 향안 앞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은 향루를 받들고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인내가 상향하기를 찬하여 전하가 세 번 향을 피운다. 이를 마치면 인내가 보복하여 흥평신하기를 찬하여 전하가 보복하여다 일어나서 몸을 바란다. 사천이 창하기를 보복 흥평신이라 하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몸을 바란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사찬이 창하여 계독하라 하면 봉조관, 선조관, 전조관이 들어 올라와서 자리에 나간다. 사신이 조수가 있는 안에 나아가서 조수를 받들면 봉조관에게 주면 봉조관은 조수를 받들어 계독관으로 가서 선조관에게 주고 선조관은 조수를 받아 전조관과 마주 보고 편다. 사천이 창하기를 꿇어 앉으라고 하면 전하는 평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꿇어 앉는다. 선조관이 조수를 선유하고 나며 봉조관이 선조관 앞에 조수를 받들어 그대로 조수 안에 둔다. 사천이 창하기를 부복 흥평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사천이 창하기를 국궁 사배 흥평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몸을 굽히고 풍악이 시작되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거친다. 사찬이 창하기를 진휼 국궁 삼모 도 괴좌슬 삼보두 사모만세 제산오만세 출훌 부복 흥배 흥사배 흥평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호를 꽂고 몸을 굽히고 세 번 무도하고 왼쪽 무릎을 꿇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 만만세를 부르고 호를 내어 부복하였다. 일어나면 풍악이 시작되고 사배가 하고 일어났어
몸을 바로 하면 봉하기 그친다. 사전이 창하기를 예르가 끝났다고 하면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서 면복을 벗게 하고 중호는 왕자를 인도하여 나아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인바는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나아가서 조복을 벗게 한다. 유사가 골정을 걷어치우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전에 올라오 동양하여 사신과 서로 마주선다. 인내가 국궁 제배 흥 병신을 창하여 전하가 사신과 더불어 몸을 굽혀 제비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다례를 행하고 이를 마치면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고 인내는 사신을 인도하여 나아가서 이방으로 나아간다. 왕세자는 이방으로 나아가서 사신과 서로 대하여 돈수 제배례를 행하고 자리로 나가면 여러군이 그 다음으로 문무의 여러 신하들이 그 다음으로 예를 행한다. 이를 마치면 만일 사신이 이방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간다면 각 관사는 나누어 먼저 태평관에 나아가서 예를 행한다. 인내는 사신을 인도하여 나가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근정문 밖에서 전송하고 태평관에까지 따라가서 하마연을 베푼다 하였다.